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서도 단연코 가장 특별하고 신기하고 유익했던 나라, 바로 한국에서의 체험담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세계 여러 나라를 돌며 문화 충격도 받고 웃지 못할 오해도 하고 또 따뜻한 사람들의 배려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여행기 가운데 가장 강렬하게 각인된 순간들이었고 저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든 계기였어요. 지금부터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천천히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른 나라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항부터가 달랐습니다. 모든 안내판이 한국어와 영어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공항의 질서적 연함과 사람들의 빠른 움직임이 눈에 띄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와이파이가 공항 전체에 빵빵하게 터지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행자 입장에서 인터넷은 생명줄 같은 건데 한국에서는 어디서든 연결이 가능했어요. 저는 그 순간부터 한국이라는 나라가 뭔가 다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동네의 작은 식당이었어요. 피곤했지만 한국의 진짜 음식을 맛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단순히 비빔밥 하나를 시켰을 뿐이었는데 갑자기 제 앞에 수많은 접시들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나물, 젓갈, 잡채, 두부, 심지어 제가 이름도 알 수 없는 반찬들이 계속 나왔어요. 순간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집에서 내가 파티를 주문한 줄 알았나?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심지어는 또 바가지를 쓰는 줄 알고 당황했죠. 사실 제 나라에서는 기본 음식 외에 뭔가 더 나오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겁이 났습니다. 혹시 이 모든 반찬값을 다 내야 한다면 제 여행 예산은 순식간에 바닥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옆 테이블을 보니 모두들 자연스럽게 그 많은 반찬들을 집어먹고 있었습니다. 종업원에게 물어보니 기본 반찬은 무료고 다 먹으면 더 가져다 드릴 수 있다라는 대답을 듣고 저는 정말 충격에 빠졌습니다. 음식의 양뿐 아니라 나눠 먹는 문화와 서비스 정신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의 식문화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반찬 하나하나에는 정성이 들어있었고 작은 반찬들을 통해 농부들의 손길, 어머니들의 마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가진 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는 것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관계를 돈독히 하는 하나의 의식처럼 보였습니다. 또 다른 경험은 카페에서 벌어졌습니다. 한국에는 정말 카페가 많아요. 서울의 어느 거리든 몇 걸음만 가면 카페가 보였고 각각의 카페는 독특한 인테리어와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놓고 글을 쓰려고 카페에 들어갔는데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그냥 두고 자리를 비우는 거예요. 심지어 가방까지 두고 화장실에 가거나 전화를 받으러 밖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제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그 광경을 보고 이 사람들 정말 부주의하다. 금방 도둑이 와서 가져가 버릴 텐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몇 분, 길게는 10분 동안 자리를 비워도 노트북과 스마트폰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에서는 사람을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없었는데 이 나라 사람들은 서로를 믿는구나. 사실 알고 보니 한국도 100% 안전한 건 아니라고 했지만 일상에서 그렇게 믿음이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너무 의심하면서만 살아온 건 아닐까? 하고요. 그리고 지하철을 탔을 때도 저는 큰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모두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풍경,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열차,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간표에 맞춰 정확하게 들어오고 나가는 시스템에 감탄했어요. 또 자리를 양보하는 문화도 인상 깊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르신이나 임산부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걸 보면서 이 사회의 배려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몸에 밴 습관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한국 여행 중에 또 하나 신기했던 건 편의점이었어요. 세계 어디에나 편의점은 있지만 한국의 편의점은 그 자체로 작은 우주 같았습니다. 따뜻한 도시락부터 전자레인지와 뜨거운 물, 그리고 심지어는 편의점 앞
작은 테이블에서 간단히 식사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 신기했어요. 여행자로서 저 같은 사람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장소였죠. 게다가 직원분들이 굉장히 친절했고 필요한 게 있으면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바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의 배달 문화를 경험하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무엇이든 배달이 가능했어요. 음식은 기본이고 편의점 물건이나 카페 음료까지도 몇 분 만에 집 앞까지 도착했죠.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라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소중히 여기는지 보여주는 문화구나.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정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찬에서 느낀 정, 카페에서 발견한 신뢰, 지하철과 거리에서 보았던 배려, 편의점과 배달 시스템에서 체감한 세심한 배려까지. 한국 사람들의 일상에는 늘 서로를 존중하고 조금 더 나누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경험들을 떠올리면 아직도 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오해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그 오해를 통해 더 깊이 배우고 더 넓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수많은 문화를 경험했지만 한국에서의 체험은 저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돌아보면 저는 한국에서 부끄러움과 놀라움, 그리고 감동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 부끄러움은 제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문화를 마주했을 때의 솔직한 반응이었고, 그 놀라움은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세상이 결코 보편적이지 않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감동은 한국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따뜻함과 배려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행을 계속하겠지만 한국에서의 이 경험은 제 마음속에 아주 오랫동안 특별한 자리를 차지할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제게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경험을 한 나라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할 거예요. 바로 한국이라고.